안녕하십니까. 광고전략제한본부 1팀의 김준호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NOSP 신제품 검색 광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NOSP 광고는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것으로 기존에 많이들 보셨던 성과형 광고와는 다르게 일정한 금액을 통해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노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광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보이시는 검색창 하단에 있는 광고가 바로 이 NOSP 광고입니다. 이러한 NOSP 광고의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브랜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며, 시즌별로 다양한 구자에 맞춰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타겟팅에도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NOSP 광고는 굉장히 다양한 광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신제품 검색 광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제품 검색 광고는 신규 출시나 리뉴얼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광고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며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일반 명사를 검색했을 시에 파워링크보다도 더 상위 위치에 노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입찰 경쟁을 통해 상위 노출을 선점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사와의 경쟁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낙찰을 받아 광고 구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고 어떤 광고보다도 최상단에 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 상품 홍보에 매우 효과적인 광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제품 광고의 특징으로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말 그대로 신제품 광고이기 때문에 출시 6개월 이내의 상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독 이미지부터 3개의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노출이 되어지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예시에 이 밑에 빨간 점 2개가 보이실 건데요. 이처럼 신제품 광고는 딱 2개의 구자만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 경쟁에서 상위 2명에게만 낙찰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낙찰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총 2개의 구자 중 입찰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이루어지며 광고 집행 기간은 주 단위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위 2명에게 낙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과도한 금액을 걸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낙찰 금액은 상위 2명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만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만일 경쟁이 없을 시에는 최저 입찰가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A사라고 가정을 한 후에 예시표를 통해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정기 입찰 시기에 경매를 하는 예시인데요. 최저 입찰가가 10만원이고 3개의 브랜드사가 입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만원이라는 입찰가를 걸었고 B사는 18만원, C사는 16만원이라는 입찰가를 걸었습니다. 이럴 경우 말씀드렸듯이 가장 높은 입찰가를 건 A사와 B사가 낙찰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20만원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최저 낙찰가가 18만원이기 때문에 저희 둘 다 18만원이라는 입찰가로 낙찰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표는 정기 입찰 시기에 A사와 B사만이 입찰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20만원을 걸었고 B사는 18만원을 걸었지만 경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 입찰가인 10만원에 두 브랜드 모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표는 정기 입찰 후에 공실구자가 발생하여 재입찰 시기의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높은 입찰가를 건 브랜드만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입찰 경쟁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NOSP 광고에 접속을 하여 신제품 검색 입찰 현황 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키워드 그룹 선택하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된다면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최근 낙찰가와 최저 입찰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입찰가를 설정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입찰가를 적으셨으면 하단의 재입찰 참여 부분을 ON으로 바꿔주셔야 남은 구자가 발생했을 시에 재입찰 기간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친다면 입찰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힘든 입찰 경쟁을 통해서 얻은 저희의 소중한 광고 구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목을 끄는 자극적인 썸네일의 사용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미지 광고는 소재 싸움이기 때문에 보다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진과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할인과 증정 등 프로모션 같은 내용을 확장 소재에 기입하는 것이 보다 흥미를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세 페이지를 잘 구축해야 하며 사전에 바이럴 작업을 통해 검증된 상품이란 것을 보여줘야 보다 효과적인 전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재 고객이 광고에 이끌려서 검색을 했는데 상세 페이지도 빈약하고 후기글도 부족하다면 이탈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주기인데요. 예시로 앞에 달력을 보시면 첫 주 화요일에 입찰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일주일 후에 낙찰과 결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 남은 구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다음날 재입찰 기간을 오픈하게 되고 이후에 화면과 같이 일주일간 노출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제품 홍보에 효과적인 NOSP의 신제품 광고에 대한 설명과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신제품 광고는 개인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고 오직 공식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무나 할 수 없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최근 입찰가와 최저 입찰가 또한 저희 쪽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제품 광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식 대행사에 소속된 저에게 위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전략제안본부의 김준호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